최근 넷플릭스에 플루토라는 예고편 하나가 공개됐는데 유독 댓글창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이름과 함께 명작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냥 만화 덕후들한테 인기 있나 보다 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는 바로 아톰의 리메이크 버전이었습니다. 아톰은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불후의 명작인데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지상 최대의 로봇편을 리메이크한 만화책이 플루토입니다. 그리고 그 플루토를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화한 것이죠. 일단 이 작품에 대해 깊게 파고들기 전에 예고편 작화가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아톰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죠. 원작 만화가가 아니라 다른 만화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댓글을 도배했던 우라사와 나오키인데요. 20세기 소년과 몬스터를 그린 거장으로 유명하죠. 아톰 원작은 일본 만화계 거장 데즈카 오사무가 그렸는데 이후에 나오키가 자기 스타일대로 리메이크한 것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나오키가 직접 등판했다고 해서 댓글창이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만화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플루토는 올해 꼭 봐야 할 명작이라서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예고편은 한 사고로 시작합니다. 刑事さんあれは事故なんかじゃない 스위스에서 한 로봇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숲은 지옥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건이 연달아 등장하는데 被害者はこの部屋の住人ベルナルド・ランケ42歳人間です 이번엔 독일에서 인간이 죽죠. 그런데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두 피해자 위에 사슴뿔 같은 물건이 세워져 있었죠. 정황상 동일범이 뭔가 메시지를 남긴 것 같은데 사실 이 형상의 정체는 몇 개월 전에 공개됐던 플루토 미리 보기 영상에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게 플루토입니다. 고대 병기를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봇이죠. 플루토에겐 두 개의 뿔이 있는데 바로 플루토의 등장을 알리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로봇 사건은 대자연 스위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플루토라고 쳐도 작은 건물 안에서 죽은 인간은 플루토의 크기를 생각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그래서 한 형사가 이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로봇 형사 게지이트입니다. 犯人は私が探します。モンブランのような頑丈なロボットをバラバラにすることなど人間には不可能です。 분해된ス위스 로봇의 이름은 몽블랑인데 게지이트는 곧바로 다른 로봇의 소형일 거라고 유추합니다. 그리고 ロボットは人を殺さない我々がそう作ったからだ 로봇이 인간을 못 죽이게 설계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플루토 만화책에 나오는 로봇법 제13조의 내용입니다. 바로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죠.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보는 상황이었는데 게지이트가 몽블랑을 로봇한테 죽은 거라고 해서 그 로봇이 인간도 죽였을 가능성이 도마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플루토는 건물 안에 사람을 죽이기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3의 범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俺たちは進化してると思わないか 그 끝에 아톰이 등장합니다. 人間かロボットか識別システムが誤作動を起こしそうになる 그냥 꼬마 남자애죠. 그리고 이때 게지이트가 아톰을 찾아온 걸 알 수 있는데 범인을 찾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그만 로봇에게 물어볼 게 뭐가 있다고 찾아오냐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은 구면입니다. 이 세계관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의 로봇이 존재하는데 아톰과 게지이트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앞에서 죽은 몽블랑, 그리고 금방 지나갔지만 나머지 로봇들도 대부분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스코틀랜드의 노스 2호, 호주의 엡실론인데 이들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강의 로봇들입니다. 근데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다 사람같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 리메이크 버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로봇과 인간을 겉모습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그렸습니다. 오직 능력을 발휘할 때나 싸울 때 로봇인 게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톰은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하고 君を見ていると人間かロボットか識別システムが誤作動を起こしそう 인간이 로봇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人間とロボットは近づきつつある断ち切らなくてはならない 따라서 단순히 로봇을 죽인 범인을 찾는 내용이라기보다 인간과 로봇을 비슷하게 그리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게 플루토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파헤치는 게지이트도 공격을 받습니다. 보면 뒤에 창문으로 뭐가 하나 들어온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손으로 잡아서 폭발을 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断ち切らなくてはならない 그리고 완전히 해체된 로봇이 또 다른 인간이 죽을 거라고 예고하고 この犯人はまたやる 범인이 사람인지 로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人間なのかそれともロボットか 그리고 바로 직후에 꼬마 소녀가 나오는데 바로 아톰의 여동생 로봇 우란입니다.
그리고 미친 작화 속에 아톰이 우라니 대신 싸우러 가고 이때 만나는 게 바로 플루토죠. 플루토 등장시는 진짜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공개된 플루토 티저 예고편이었는데 사실 예고편만으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라사와 나오키의 2003년 플루토 만화책과 80년대 데지카 오사무 원작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단 플루토가 로봇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플루토는 전세계 7대 로봇 파괴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플루토는 중동 페르시아의 국왕이 한 박사한테 의뢰해 만들어졌는데 미국을 표방하는 트라키아 합중국의 대통령이 페르시아가 살상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 결과 아무 증거도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라키아 합중국은 전쟁을 일으켜 페르시아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국왕은 사막을 녹죄하기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로봇이 살상무기라는 거짓 의혹을 제기해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국왕이 현존 최강의 로봇 플루토를 만들어 전세계의 로봇들을 파괴하면서 복수하게 되는 참교육 스토리입니다. 굳이 트라키아가 아니라 로봇들을 작살내는 이유는 사실 페르시아 전쟁 때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하에 세계 7대 로봇들이 거의 다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 말고도 사람들도 죽어나가는데 이들은 트라키아 합중국이 파견한 조사단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죠. 따라서 예고편에서 봤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복수인 것입니다. 한편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는 데지카 오사무의 원작보다 더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사무의 원작은 어릴 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단순히 전세계 7대 로봇보다 더 강한 로봇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플루토는 로봇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 박살을 내버리죠. スイス一のロボット山案内人10万 바로 예고편 영상 첫 장면이죠. 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거의 웬만하면 10초 컷으로 분해시켜버립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흐름이지만 우라사와의 플루토에선 로봇들이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추가됩니다. 원작에 비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들의 모습인데요. 사람과 로봇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면서 둘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파고들죠. 최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로봇들이 인간 통제에서 벗어날 위기가 실제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과거 작품이지만 시의적절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俺たちは進化してると思わないか 또한 사회 정치적 요소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깐 나온 좀비 집단도 있었는데 로봇을 반대하는 극우 집단 KR단입니다. 미국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를 모티브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분해된 로봇이 상징처럼 서 있었는데 아까 인간의 죽음을 예고한 로봇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로봇도 이름이 있는데 브라우 1895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을 죽인 로봇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로봇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인데 그를 본떠 만든 상징 앞에서 로봇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는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나오키와 손을 잡고 애니화시켜서 팬들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작화를 맡은 대부분의 애니메이터가 지브리 출신이라고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정을 받은 작화 감독이 등판해서 작화 하나만큼은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공개되려면 아직 3달이나 남았는데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고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さっきの人わからなかった。人間かロボットか。